안녕하세요. 오늘도 호치민 부동산 썰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 먼저 최근에 구독자가 100명이 넘었습니다. 따로 광고 없이 일주일에 2개만 꾸준하게 올리자 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정식으로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구독자 100명을 찍었습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좋은 양질의 정보를 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당신의 아파트는 왜 임대가 안 나갈까? 입니다. 다룰 주제의 양이 많다 보니까 지난주부터 부득이하게 한 가지만 올리게 되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지난주 안내드린 분양 관련 안내처럼 임대 관련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베트남에서 아파트를 임차하고자 할 경우 계약 기간은 1년이며 호치민시의 경우 2달 보증금 및 입주시 월세 납부, 그러니까 입주시 3달치 월세 납부 조건이 일반적입니다. 저같은 중개인이 임차인 확보해서 1년 계약이 체결될 경우에는 임대인, 즉 집주인이 1달치 월세를 중개 스스로 지급하여 줍니다. 이건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임차인은 중개 스스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일단 기본 설명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제 개인적으로 임대가 안 나가는 2가지 이유는 꾸준한 아파트 관리 부재와 이와 더불어 발생하는 현지 소식 취약입니다. 꾸준한 아파트 관리 부재,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호치민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분양 대행업체나 프리랜서들은 수백 개가 넘을 겁니다. 한국 업체뿐만 아니라 베트남 업체들도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 따라서 고객들은 다양한 업체에서 분양을 받는데 분양을 받은 다음 아파트를 인수, 즉 시행사로부터 아파트 열쇠를 받아야 하는 시점이 올 겁니다. 이때 손 떼는 업체, 즉 연락이 안 된 업체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인수를 위해서는 잔금 납부 안내 및 납부 체크, 인수 일정 고지 및 시행사 직원과 조율, 아파트 인수 보조, 인수 후 발생한 하자 보수 안내 및 팔로우업 등 업체 입장에서는 돈은 안 되는데 시간과 일이 엄청 많이 걸리는 일들만 있습니다. 게다가 소유주 입장에서는 나의 아파트인데다가 외국 기준으로 아파트를 평가하려고 하는데 베트남 내 시공 실력은 아직 외국 기준으로는 취약한 편입니다. 따라서 베트남 업체는 당연하고 심지어는 한국 업체들 중에서도 연락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현재 제가 관리해드리는 비농 몰름 소유주분은 아파트 인수하실 때 분양받은 한국 업체, 지금도 광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 업체에서 연락이 안 돼서 베트남 통역을 고용해서 핸드오버를 하시고 차후 일정에 대해 문의하러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자, 그럼 최초 분양을 시작한 다음 아파트 소유주와 계속 연락하면서 고객의 성향, 납부 관련 정보인 분양대금을 95% 선납을 해가지고 할인을 받았는지, 한국에 취득 신고가 되어 있어서 거래은행에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메일, 전화번호 등 고객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던 업체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럼 소유주분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다른 업체를 찾겠죠. 그래서 다른 업체에게 아파트 임대를 맡겼습니다. 이 업체는 이 소유주를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 일단 임대를 놔달라고 받긴 받았는데 자기는 이미 분양 때부터 관리해오던 손님들이 있습니다. 그럼 업체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쭉 연락을 하고 관계가 형성이 된 본인 고객들을 우선적으로 놔줄까요? 안 그러면 그런 분들 다 무시하고 오늘 처음 만난 분 아파트 임대를 빼줄까요? 당연히 아파트 공실 기간이 길어지고 화가 난 소유주는 이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 찾아가서 좀 잘 봐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제 아파트 열쇠와 매매 계약서는 저기 맡긴 예전 업체가 있는데 거기 연락하시면 됩니다. 아, 드디어 임대가 나갔네요. 임대 절차를 진행하려고 업체에 연락을 해서 아파트 열쇠와 매매 계약서를 주세요 라고 연락을 하니까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곳이니 수수료는 5대5로 주세요. 방금까지의 얘기는 제가 실제 경험했던 베트남 업체 얘기입니다. MSG는 1도 없습니다. 이렇듯 아파트를 분양한 다음 꾸준하게 한 업체에서 관리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먼저
업체 입장에서 고객의 성향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서 맞춤형 서비스나 관계 형성에 시간이 걸립니다. 거래를 하고 신뢰라는 게 생기기까지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건 당연합니다. 둘째, 임대 후 세입자 퇴거 시 하자 보수 체크 부분이 취약해집니다. 관리해주는 업체가 수시로 바뀌니까 세입자 퇴거 시 하자 보수를 체크해야 하는 주체가 모호해지고 책임감이 떨어집니다. 당연히 이건 집주인, 즉 임대인의 비용 증가로 이어집니다. 셋째, 수수료 쉐어로 임대가 잘 안 나갑니다. 이건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까 영상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인은 1년 임대 시 중개 수수료로 한 달 임대료가 나가는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게 누구에게 맡기든 고정 비용이기 때문에 본 비용과 관련해서 임대인은 특정 업체를 선호해야 할 요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업체에 맡기고 하나만 걸려라 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어디를 맡기든 무조건 내 주머니에서 동일하게 나가는 비용이니까요. 단 업체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일단 업체에서는 임대를 빼달라고 부탁을 받았으니까 임대 광고를 진행을 합니다. 당연히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데 다른 업체에서 임차인을 데리고 왔고 이 임차인이 집이 마음에 들어 계약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한 달 중개 수수료는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50%, 임대인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50%가 가지게 됩니다.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그런데 제가 아까 언급드린 예처럼 임대인이 잠깐 아파트를 맡겼다가 이미 거래를 하지 않는데 매매 계약서와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수료를 내달라는 업체, 임대가 안 나가는 시장 상황 속에서 임차인을 내가 데리고 왔으니까 수수료를 더 달라는 등 다양한 멋진 업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본인이 아파트 임대인과 바로 연락을 취할 수 있고 초기부터 관리를 해온 업체라면 이런 건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시장 자체가 임대가 잘 안 나가다 보니까 임차인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제가 관리한 아파트 임차를 유인하기 위해서 중개 수수료의 상당 부분을 임차인 확보 업체에 떼어줍니다. 그런데 꾸준한 관계나 관리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해온 아파트에 업체들이 이런 걸 해줄까요? 안 그래도 시장이 어려워져 임대료가 낮아지고 있고 못해도 중개 수수료를 최소 5대5로 나누어야 하는데 누가 이렇게까지 해줄까요? 이렇게 아파트 임대 공실기간은 하염없이 길어질 겁니다. 두 번째로 임대가 안 나가는 이유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꾸준한 관리 부재와 더불어 발생하는 문제인데 시장 변동에 대한 소식이 취약합니다. 한 군데서 꾸준하게 관리가 되어 왔다면 이 업체와의 관계로 인해 시장 관련 상황도 편하게 물어볼 수가 있고 업체에서 꾸준하게 시장 현황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시장 관련해서 중요 소식이나 분기별 현황 등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없다면은 일단 임대인 입장에서 아쉬운 소리를 해가면서까지 업체에다 현황 소식을 물어야 되는데 사실 어떤 업체가 나 힘들다, 나쁘다, 어렵다 라고 솔직하게 고객한테 얘기를 할까요? 게다가 만난 지 별로 안 된 고객이면 더 하겠죠. 회신이나 저러면 다행일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소유한 아파트가 시장 현황, 특히 임대 부분에 있어서 뒤떨어지는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임대인분들은 1년 전 계약을 한 가격대에서 오르면 올랐지 떨어질 일은 잘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현재 코로나 사태처럼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시장 가격이 바로 떨어지는데요. 예전 제 영상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베트남 임대인들은 현지에 거주하고 직접 방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식을 빨리 접하고 시장 현황에 대해서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외국인 소유주분들은 이게 잘 되지 않죠. 게다가 업체를 자주 바꾸었으니까 이분 신뢰도 안 갑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딴 데 알아봐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가격에 대한 인지 속도가 떨어지고 시장가 대비해서 비싼 아파트 임대료로 광고를 하게 되고 현지에서는
한국 임대인들이 집값 다 올린다 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임대인의 절대적인 목표인 최소한의 공실기간으로 꾸준한 임대료 수취라는 게 있고, 사실 이건 근데 운이 상당수 작용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시장이 성숙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로 보입니다만, 임대인분들, 특히 최소 5년 이상 투자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꾸준한 관리를 해줄 업체를 찾아보는 것을 강력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보셨나요? 오늘 영상도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한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